이제 몇 가지 그림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일본이 막 방사선으로 다 오염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쭉 바가 있죠. 바가. 그래가지고 사실 그림 볼 때 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2500 정도 되는 데가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00서부터가 이제 기준치를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 영역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노란 것보다 더 진한 색깔, 파란 색깔이나 보라 색깔은 기준치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를 다 칠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사선 기준치는 보통 1%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용치로 치면은 저 새빨간데 중에서도 새빨간데 조기만 오염된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이 수치를 모르거나 축을 모르는 분들은 일본 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 이제 TVN에서 알뜰신잡이라는 데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사고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쓴 겁니다.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서 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막 불도 나고 난리 났구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 건물은 하늘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모냈어요. 이렇게 동그랗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네모난 벽에서 먼지가 푹 나면서 벽체 조금 떨어져 나가고 이런 그림들이었는데 이런 그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코스모 오일이라고 정유공장에서 불나는 장면입니다. 동일본 그 대지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 때 정유공장에서 그 불난 사건을 알뜰신잡에서 끌어다가 이게 이제 후쿠시마다 이렇게 해갖고 자료 화면으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 사진이 후쿠시마 사진으로 많이 알려져가지고 구글 검색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후쿠시마 근처에 오나가와시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도 오나가와 원전이 있죠. 근데 여기 자동차가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옥상에. 이게 방사선을 막 쪼이면 자동차가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요거는 쓰나미, 물난리로 이제 자동차가 저까지 올라간 거죠. 물난리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지역의 참상입니다. 그래서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대부분 그 참상이 물난리 참상이지 방사선 참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 오버랩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도 기억해 보시면 2만 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쓰나미로. 그런데 방사선 사고로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쓰나미로 돌아가신 사건을 마치 방사선 사건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에 보시면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와 그 오나가와 원전의 거리는 123km,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은 183km입니다. 그러니까 오나가와 원전이 훨씬 가까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도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나가와 원전도 정지됐고 후쿠시마 원전도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나미가 들이닥쳤을 때 오나가와 원전은 높이 지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도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꺼진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은 물이 밀려 들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죠. 오른쪽 그림은 오나가와 원전의 강당입니다.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와서 대피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그 살았죠. 대피해 있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한 설비죠. 우리가 이제 경주에 지진 났을 때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사실 원자력 하는 분들이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서 홍보를 잘 못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다른 지진이 나면 우리가 지질자원연구소에서 계측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진도가 얼마다, 진앙지가 얼마다 이런 걸 갖다 측정을 하는데 그때 보도된 걸 딱 보니까 발전소에 별도로 지진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거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에 매뉴얼이 있어서 0.2G가 되면 발전소를 무조건 세우고 0.1G가 되면 세울지 말지 결정을 하고 0.1G 미만이 되면 운전을 하고 이런 매뉴얼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환경단체 친구들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면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 다 도망간다 뭐 이랬는데 월성 경주에서 지진 딱 났을 때 30분 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발전소로. 심지어 휴가 갔던 사람들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진 대비가 매우 잘 돼 있구나. 그다음에 경주에서도 어떤 지진에서 피해 본 게 없죠. 사실상 지진이 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사는 아파트, 그다음에 내가 사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배관이 새지 않느냐, 그다음에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 불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지 저 멀리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걱정해 주는 거는 아주 오지랖 넓은 겁니다. 당장 내가 서 있는 땅이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마도 그 위험에 대한 인지에 약간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한 설비죠.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이 왔을 때 맨 마지막까지 버티는 설비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경남용기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맨 오른쪽에 이제 후쿠시마 사진 있죠. 원래 이래야죠. 동그랗게 되면 안 되죠. 네. 요건 이제 그 경납 건물 벽체를 갖다 만들어 놓고 팬텀기로 이제 800km/h로 이제 두드렸을 때 얼마큼 손상되느냐. 6cm 손상됐습니다. 6cm. 그러니까 이 120cm 중에 6cm 손상됐으니까 경남용이 잘 버틴 거죠.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철근 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끝까지 우기는 게 이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싼 이유, 원자력 발전 단가가 싼 이유는 사용후연료 단가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가 이 사용후연료와 중조준입 폐기물, 그다음에 해체를 위한 비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선이 우리가 적립하고 있는 건데, 사용후연료랑 중조준입 폐기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고, 해체는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해체는 이제 때려 부시는 거니까 노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본보다 미국보다 노임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싼 겁니다. 물량 자체는 동일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량이 2.3에서 3 정도 됩니다. 3mSv 정도 1년에 받게 됩니다.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뭐 1mSv의 1%, 0.01mSv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리 기준이 이 자연 방사능의 3분의 1 수준, 1mSv가 관리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거 넘는 관리 기준의 몇 배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는 걸 시각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틀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걸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는 걸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나오는 거죠. 사람 수명에 미치는 효과가 가난한 게 제일 크죠. 7년에서 10년 줄어듭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여자로 태어난 것보다 7.5년 짧습니다. 이렇게 담배 피우면 또 이제 줄고요. 체중 많으면 또 줄고요. 배우자가 흡연해도 이제 1년 정도 수명이 줍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7개월 더 짧고, 음주 짧고, 공기오염 5개월, 자연방사능 8일, 원전 지역 거주 10시간. 이게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에 났는데, 그 4월 달, 한 달 후의 사진입니다. 그때 마치 일기예보에 방사능 비가 온다, 비가 예보되니까 방사선 비일 것이다 해가지고 막 학부형들이 데모하고 휴교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휴교를 했습니다.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빗물 속의 방사능 요드의 농도는 평상시랑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괜히 호들갑만 떠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쿠시마가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위험하냐 아니냐 이거 볼 때 첫째로는 방사선 양이 얼마큼이냐. 두 번째로는 배출 농도가 얼마큼이냐. 세 번째로는 배출 기준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네 번째로는 일본 배출 기준과 우리나라 배출 기준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매체나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수산업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회가 안 팔린다. 학부모들이 수산물을 먹어둬야 되는지 뭐 질문이 빗발친다. 일본을 못 믿겠다.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 모두 다 과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슘 137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관하고 있는 양이 2011년 사고 났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막 방류했던 양의 0.003에서 0.005%밖에 안 됩니다. 2011년도에 방류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면 지금 0.05% 정도 더 방류했다고 해서 문제 생길 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삼중수소도 지금 저기 그 118만 톤인가 하는 물 안에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이 지구 전체에 있는 양의 0.00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쿠시마의 어떤 실체적 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진 침대 유명했었죠. 그랬고 사람들이 그 침대에서 자지도 못하고 매트리스 베란다에다 내놓고 막 그 나중에 택배업자들이 수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 차량까지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거를 했었던 일대 사건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 3일에 서울 서부지검에서 대진 침대 무혐의 해가지고 기소도 안 했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민사를 올렸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라. 이것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사회적 이슈만 막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원안위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정권 차원에서 협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안목을 형성하게 되면은 속지 않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또 이건 저 사람들 얘기가 맞는가 보다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